사람은 모두 평등하지만 그 중에서는 타인보다 냉정하고 영악하고 재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률의 관행을 깨거나 재판의 한계를 넘어선 놀라운 천재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들은 주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쉰다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미 초월해버렸기 때문이죠. 빅토르 루스티히. 빅토르 루스티히 백작은 에펠탑을 판 사내로 그 이름을 영원히 역사에 새겼습니다. 루스티히는 20세기 초반에 가장 천재적인 사기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끊임없이 사기를 치기 위해 45개의 가명을 가지고 있었고 5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미국에서만 50번을 잡혔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해요. 루스티히가 행한 가장 대규모 사기는 바로 에펠탑 매각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25년 5월로 그는 한 프랑스 신문에서 에펠탑이 심하게 노후화되어 개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위조하여 6명의 대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우편 전보국 부국장 행사를 하게 됩니다. 루스티히는 사업가들을 특급 호텔로 초대해서 에펠탑에는 부당한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것을 완전히 헐고 고철은 비공개 경매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펠탑을 사랑했던 세상의 분노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라는 이유로 그는 사업가들에게 일체의 일을 비밀로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그는 에펠탑의 이용권을 앙드레 포어슨 씨에게 팔고 비트코인, 아니 달러를 채운 가방을 가지고 재빨리 빈으로 도주했습니다. 포어슨 씨는 사기당한 멍청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 이 사실을 숨겼답니다.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루스티히는 다시 파리로 돌아와 같은 수법으로 다시 에펠탑을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먹히지 않았는데요. 사기를 당한 사업가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루스티히는 하마터면 그대로 잡힐 뻔했습니다. 루스티히는 즉시 민주주의국인 미국으로 피신해야만 했죠. 하지만 결국 1935년 12월 그는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달러 위조죄로 받은 15년의 복역 외에도 판결 선고 1개월 전에 다른 형무소에서 탈옥한 죄로 5년간의 복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 루스티히는 쾌적하기로 유명한 휴양지 엘커트레즈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페르디난드 왈도 데마라. 천재 경력 사칭사로 알려진 페르디난드 왈도 데마라는 수도사와 외과 의사부터 교도소 상담원까지 평생 수많은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1941년 그는 미군직에 올랐고 그곳에서 친구의 이름을 따 처음으로 다른 인물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페르디난드는 여러 번 타인으로 변모했어요. 그는 중학교도 안 나왔지만 위장을 하기 위해 매번 학력증을 위조했습니다. 신분 사칭 행위 속에서 그는 토목기사, 부보안관 교도소의 상담 전문 정신과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 전문가, 수도사, 편집자, 암 전문가, 외과 의사, 그리고 교사로 위장했습니다. 해도 너무했던 것 같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통해 그가 한 번도 커다란 물질적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페르디난드가 흥미를 가지고 있던 건 사회적 지위뿐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를 즐겼던 것이죠. 그는 1982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데말라의 삶은 책으로도 나왔고 이후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세르게이 판테레비치 마블로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기꾼은 세르게이 판테레비치 마블로디입니다. 그는 고전적이면서도 러시아 역사상 가장 큰 MMM이라는 금융 피라미드를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겨우 반년 만에 예금자 1,500만 명, 나라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저축, 주가가 127배로 상승하는 전대미문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MMM사의 980명의 예금자는 반년 만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1994년 8월까지 MMM사에 700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MMM사의 주권 모델로 사용된 것은 소련 시절의 10체르보네츠 지폐이지만 초상 부분에는 레닌 대신 마블로디 본인의 얼굴이 그려졌고 회사 운영은 전화로만 이루어졌습니다. MMM사는 며칠 동안 모스크바 지하철에 무료 승차일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를 위해서 하루당 약 1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해요. 1994년에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에게 신년 인사도 했습니다. 마블로디가 파산하자마자 정부에 의해 회사는 압류되었고 압수수색 때 입수된 현금을 실은 17대의 트럭은 어딘가로 반출되었습니다. 이로써 1,500만 명의 예금자를 속인 사기 이면에서 그것을 조종하던 존재가 분명해졌죠. 맞습니다. 바로 국가였던 것입니다. 조지프 웨일. 조지프 웨일은 통칭 옐로키드라고 불렸는데요. 그는 한 번의 사기당 1만에서 50만 달러의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조세프의 사기 행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가짜 은행을 이용한 사기인데요. 이는 영화 스팅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가 상업은행이 새 건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 그 빈 건물을 빌려 사기를 치기 위해 가짜 은행을 창설합니다. 웨일은 시카고의 베테랑 사기꾼과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팀을 고용했고 그들은 은행에 있는 직원을 연기했어요. 창구에는 줄이 늘어서서 은행원들은 현금을 맡기거나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비원이 있었고 그 사이 사무원들이 오가며 이 모든 일을 내려다보는 관리자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때 이미 웨일의 조수는 고객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50만 달러를 가져온 시카고의 억만장자였죠. 방문 목적은 석유가 있는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실제 4분의 1 가격이라고 하는 위법한 방식이기 때문에 지불은 현금으로 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제안을 믿게 해야 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고급스러운 차로 그를 역까지 마중 나와 은행까지 데려갔고 사기꾼들은 훌륭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입자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은행은 당연히 아주 번창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고객은 꼬박 1시간 동안 직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가 볼 때 은행에 대한 인상이 더 좋아지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돈을 둘 곳이 없다,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전화 대화가 종종 그의 귀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직원이 다음 방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는 무기력한 인상으로 흥미가 없는 것처럼 토지에 관한 서류를 훑어봅니다. 고객이 서류가 진짜임을 확인하고 돈이 든 가방을 열자 웨일은 갑자기 자신이 한 말을 철회하고 토지 매각을 거절하기로 하지만 결국 설득을 얻어내 40만 달러의 땅을 팔게 됩니다. 아직 10만 달러가 남아있는 가방이 닫히는 것을 냉정하게 보고 있던 웨일은 행운의 구입자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을 속이려 했다면 돈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조지프 웨일은 또 다른 유명한 사기 사건으로도 이름을 알렸는데요. 희생이 된 것은 바로 이탈리아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였습니다. 웨일은 공인인 석탄 산업의 기술자를 가장해 이탈리아를 방문해 콜로라도의 풍부한 광산 채굴권을 위대한 대통령에게 팔았습니다. 이탈리아의 비밀 조직이 이 악행을 발견하기 전 발빠르게 도망친 웨일은 2명의 무라트 여성과 무솔리니의 현금 200만 달러를 가지고 자취를 감춥니다. 잠깐, 이제 좀 멈추라니까? 프랭크 에버그네일.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프랭크 에버그네일,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모티브가 된 인물입니다. 프랑크 윌리엄 에버그네일 주니어는 17세에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은행 도둑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60년대. 에버그네일은 가짜 수표로 은행에서 약 500만 달러를 갈취합니다. 이외에도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세계 곳곳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날아다니죠. 후에 에버그네일은 병원에서 11개월간 소아과 의사로 지내는 데 성공했고 이후 하버드대 졸업증을 위조하여 루이지애나주 사법장관 사무실직을 구했습니다. 그는 6년 넘게 8차례 직업을 바꿔가며 여전히 수표를 위조하고 돈을 구하는 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기 피해를 당한 은행만 해도 세계 26개국에 이릅니다. 그렇게 얻은 돈은 고급 레스토랑의 저녁, 유명 브랜드 옷 구입, 여성들과의 데이트로 소비했죠.
프랑크 에버네일의 스토리는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모티브가 되었고 누구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재치 있는 사기꾼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와 속임수는 피해당한 사람들의 처지를 빼놓고 본다면 언뜻 매력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사기에 걸리지도 말고 스스로도 성실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